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우리의 깊이 있는 지식 탐험, 오늘의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참 묘하죠. 진짜 극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섹터는 연일 막 뜨거운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반대로 바이오 섹터는 수급이 완전히 말라붙었거든요. 독특한 한파를 겪고 있는 셈이죠. 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 중에서도 파란불이 켜진 계좌를 보면서 한숨 쉬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청취자님을 위해 제가 준비한 자료는요. 어떤 내용인가요? 바로 이 끝없는 바이오 장세의 변동성 속에서도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수개월에서 1년 이상 눈 딱 감고 버틸 수 있는 그 펀더멘털이 아주 확실한 핵심 종목 심층 분석입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네요. 사실 바이오 섹터에 투자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극심한 변동성을 포용하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맞아요. 변동성이 숙명이죠. 네, 기업이 연구 중인 신약 프로젝트들, 즉 파이프라인이나 기초 체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단순히 거시적인 수급 이동만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니까요. 진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시잖아요. 하지만 청취자님,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불과 4년, 5년 전만 해도 한국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자들은 극심한 공포를 느꼈어요. 그때는 정말 실체가 없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맞습니다. 파이프라인의 실체가 부족하거나 재무적 안정성이 취약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현재 시장에서 버티고 있는 우리 바이오 기업들의 임상 데이터 수준이나 글로벌 빅파마와의 협상력, 그리고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되었습니다. 기초 체력이 달아졌다는 거군요. 거시적인 뷰에서 본다면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은 우량 기업들에게 발생한 현재의 수급 불균형은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 공간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의 체급 자체가 달라졌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그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그 기회 공간에 있는지 오늘 아주 매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자료를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들으시는 분들은 좋아요만이라도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도마 위에 올릴 기업은 D&D 파마텍입니다. 차트 흐름부터 보면 아주 답답한 상황이죠. 네, 최고점 대비 31%나 하락한 상태고요. 2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한 이후에 현재 7만 원 후반에서 10만 원 후반의 박스권에 갇혀서 무려 3달째 횡보 중이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억눌려 있는 데에는 명확한 트리거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준 건 미국의 마케팅 플랫폼 기업인 킴센허스 이슈였죠. 그 노보노디스크 카피약 사건 말씀이시죠? 네, 이들이 노보노디스크의 경구용 비만약 카피 제품을 저가에 유통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경구용 파이프라인이 핵심인 D&D 파마텍을 비롯한 비만약 섹터 전반에 강한 하방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른 악재도 있었잖아요. 설삼가상으로 파트너사인 화이자의 컨퍼런스 콜에서 시장이 그토록 기다리던 경구용 데이터 관련 언급이 아예 누락되었고요. D&D 파마텍의 엘로,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신약 기술의 권리를 다른 제약사에 돈을 받고 넘기는 기술 수출 일정도 지연되면서 공매도 세력에게 완벽한 타겟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화이자가 그 중요한 컨퍼런스 콜에서 경구용 데이터 언급을 아예 누락했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엄청난 레드플래그 아닌가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파이프라인에 무슨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거나 화이자 측에서 아예 우선순위를 밀어버린 거라면 이게 단순히 수급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 이 악재를 가볍게 넘겨도 된다고 보시는 거죠? 아주 날카로운 관점입니다. 만약 그 누락이 임상 데이터의 실패를 의미했다면 당연히 펀더멘탈의 훼손으로 봐야겠죠. 하지만 상황의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면이라면 어떤 걸까요? 화이자와 같은 빅파마들은 파이프라인의 발표 시기를 철저히 전략적으로 통제합니다. 경쟁사들의 데이터 발표 일정, 자사의 다른 포트폴리오의 카니발리제이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죠. 데이터 언급 누락이 곧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침묵일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시장을 강하게 흔들었던 킴세너스의 카피약 이슈는 미국 FDA가 즉각적으로 강령 대응 방침을 내놓으면서 단숨에 노이즈가 해소되었습니다. 차트 관점에서는 어떤가요? D&D 파마텍의 주포들은 과거부터 급등 전에 가격의 빈 공간, 즉 갭을 반드시 메우고 가는 강한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도 무상증자 전 가격으로 정확히 갭을 메우는 움직임을 보였죠.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차트에 갭을 메웠다는 건 기술적인 반등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뜻이군요. 하지만 펀더멘털 측면에서 D&D 파마텍이 이 비만약 시장에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 노보 노디스크나 일라일 릴리 같은 거인들이 시장을 꽉 잡고 있는데 말이죠. 거기서 바로 D&D 파마텍의 진가가 나옵니다. 비만약 시장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결국 주사제에서 경구용, 즉 먹는 약으로의 전환입니다. 여기서 D&D 파마텍이 보유한 오랄링크 기술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랄링크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죠? 비만약의 주 원료인 펩타이드라는 물질은 위산에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먹는 약으로 만들기가 극도로 까다롭습니다. 오랄링크는 이 펩타이드 기반의 약물을 장까지 안전하게 살려보내는 독보적인 흡수율 기술입니다. 아, 장까지 살려보낸다. 네. 이 기술이 왜 파괴적이냐면 단순히 식욕만 억제하는 단일작용을 넘어서 체지방은 태우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다중작용제를 경구용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가진 플랫폼의 클래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펩타이드를 살려서 장까지 보낸다. 결국 그 어려운 기술적 허들이 이 기업의 거대한 해자가 된다는 거네요. 좋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오름 테라퓨틱입니다. 네, 차트를 보면 고점 대비 약 25% 정도 하락하면서 나름 건전한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죠. 저는 이 회사가 상장 직후에 보여준 행보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보통 기업들이 상장하고 자금이 쑥 들어오면 주가 방어나 IR 쪽에 신경을 쓰기 마련인데 오름 테라퓨틱은 연구개발의 수장인 최고 과학 책임자, 즉 CSO를 최우선으로, 그것도 아주 거물급으로 영입했거든요. 기업이 자본을 어디에, 누구에게 가장 먼저 배치하는지를 보면 그 회사의 진짜 DNA를 알 수 있습니다. 연고 중심의 기조를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죠.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공시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무엇보다 청취자님께서 가장 주목하셔야 할 데이터는 최근 공시된 1,45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입니다. 3자 배정 유상증자요? 기존 주주가 아니라 회사가 지정한 특정 투자자에게 주식을 몰아서 배정하는 방식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 증자에 참여한 주체들이 회사의 초기 단계부터 내부 기술력을 가장 가까이서 속속들이 검증해온 초기 투자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당시 종가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현재 주가보다 비싼 돈을 주고 1,450억을 태웠다. 회사의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현재 시장이 평가하는 밸류에이션이 터무니없이 싸다고 확신한다는 뜻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확신의 배경이 바로 오름 테라퓨틱의 핵심 기술인 BAC 플랫폼이잖아요. 청취자님, 제가 이걸 축구 경기에 빗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축구장이라고 치면 암세포나 질병을 유발하는 비정상 단백질은 경기 중에 다리에 쥐가 난 축구 선수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비유네요. 기존의 표적 항암제들은 의무팀이 뛰어들어가서 쥐가 난 선수에게 파스를 발라주고 일시적으로 뛰게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내성이 생기고 병이 또 재발하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오름의 BAC 기술은 다릅니다. 쥐가 난 선수를 아예 벤치로 빼버리고 쌩쌩한 새 선수로 교체해버립니다. 문제의 단백질 기능만 억제하는 게 아니라 아예 원인 물질 자체를 분해해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완벽한 설명입니다. 그 단백질 분해의 기전을 항체와 결합시킨 것이 바로 DAC 플랫폼입니다. 특정 암세포만 정밀하게 타격하는 항체의 유도 미사일 기능에 원인 단백질의 씨를 말려버리는 분해제의 파괴력을 합친 거죠. 유도 미사일과 파괴력의 결합이군요. 네, 이 플랫폼의 상업적 가치는 이미 글로벌 무대에서 증명되기 시작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 BMS가 발표한 2026년 신약 파이프라인에 오름 테라퓨틱의 DAC 신약이 당당히 포함되었습니다. 파이프라인에 포함되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신약 개발 타임라인에 명시되었다는 것은 조만간 마일스톤, 즉 신약 개발 단계별로 목표를 달성할 때 받는 기술료 수령이 임박했다는 아주 묵직한 팩트입니다. 특히 이 약물은 세계 최초 퍼스트인 클래스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요? 등산에 비유하자면 남들이 안전하게 닦아놓은 에버레스트 루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험난한 K2 산의 새로운 루트를 인류 최초로 개척하고 있는 셈입니다. 엄청난 업사이드가 기다리고 있죠. K2산의 새로운 루트라.
하이리스크이긴 하지만 남들이 밟지 않은 눈밭을 가장 먼저 개척했을 때 독식할 수 있는 보상은 상상을 초월하겠죠. 이 최초라는 타이틀이 주는 프리미엄을 시장이 아직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이런 고급 정보, 자료를 열심히 준비한 만큼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만이라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강력한 해자와 밸류에이션 매력을 동시에 품은 두 종목, 프로티나와 G2G 바이오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프로티나 차트를 보면 정말 살벌합니다. 네, 최고점 대비 무려 40%나 폭락했고 주봉 기준으로 6주 연속 음봉이 떨어졌어요. 파트너사인 에브비의 휴미라 관련 LO가 무산된 게 직격탄이었죠. 솔직히 기술을 사가지 않았다는 건 프로티나의 기술력이 에브비의 깐깐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방증 아닌가요? 차트가 주는 공포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에브비와의 딜 무산을 기술력의 실패로 해석하는 것은 시장의 명백한 오독입니다. 오독이라고요? 애초에 에브비의 이번 연구 목적은 프로티나의 기술을 도입하는 것, 즉 LO가 아니었습니다. 자사치료제의 특정 작용 기전을 검증하기 위한 일회성 파트너십에 가까웠죠. 아, 애초에 살 생각이 없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팩트는 프로티나가 그 까다로운 에브비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수행해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 논문 초록까지 제출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빅사마와 협업하여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냈다는 레퍼런스 자체가 이 기업의 확실한 무기가 됩니다. 에브비는 처음부터 단순 용역 테스트에 가까웠는데 시장은 그걸 기술 수출 실패라는 프레임으로 씌워서 주가를 40%나 억울하게 밀어버렸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프로티나의 진짜 성장 동력, 시장에 지금 놓치고 있는 핵심 가치는 뭔가요? 프로티나의 진정한 해자는 바로 스피드 플랫폼에 있습니다. AI를 활용해 신약 후보 물질을 설계하고 그것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물리적으로 검증해내는 시스템이죠. 속도와 비용에서 압도적이라는 뜻이네요. 최근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정부 국제과제를 수행할 파트너로 바로 이 프로티나를 선정했습니다. 삼성은 이미 미국의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이라는 유사한 AI 신약 플랫폼 기업에 수천억 원을 투자한 경험이 있거든요.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요? 네, 현재 제너레이트의 기업 가치는 3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그 거대한 미국 기업 대신 프로티나를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술의 저확도나 속도 면에서 프로티나가 결코 밀리지 않거나 오히려 가성비 측면에서 훨씬 압도적이라는 뜻이겠네요. 3조 원짜리 기업과 경쟁하는 플랫폼인데 현재 주가는 최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 있으니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진짜 말할 것도 없겠군요. 게다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프로티나는 현재 대규모 자본이 묶이거나 실패 리스크가 아주 큰 자체 임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상을 안 한다고요. 바이오 기업인데 그게 장점이 되나요? 오히려 엄청난 장점이죠. 신약 개발사들이 겪는 가장 큰 폭락 리스크인 임상 실패라는 대형 악재가 터질 일조차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안전한 구간에서 대형 글로벌 레퍼런스만 조용히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악재가 터질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는 건 요즘같이 출렁이는 변동성 장세에서 정말 엄청난 메리트네요. 이어서 G2G 바이오를 보겠습니다. 요즘 비만약 시장 트렌드는 너나 할 것 없이 먹는 약, 즉 경구용 개발에 완전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시장의 관심이 온통 그쪽에 쏠려 있죠. 그런데 G2G 바이오는 주사제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거 시장의 트렌드에 좀 역행하는 거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야를 조금만 넓혀서 글로벌 빅파마들의 역학관계를 꼼꼼히 봐야 합니다. 역학관계요? 화이자, 암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거대 제약사들은 비만약 시장 진입을 한 발 늦게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선두주자인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를 단숨에 따라잡기 위해 지금 가장 절실하게 찾는 기술이 바로 장기지속형 주사제입니다. 장기지속형이요? 약효가 오래 간다는 뜻이죠? 그 맞아야 하는 기존 주사제의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한 달에 한 번 혹은 몇 달에 한 번만 맞아도 체내에서 약물이 서서히 방출되도록 만드는 기술이죠. 이 후발주자들에게 장기 지속형 기술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무기입니다. 아, 후발 빅파마들이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려면 환자의 편의성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데 G2G 바이오가 그 무기 창고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현재 주가 수준은 좀 어떤가요? 유사한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경쟁사 펩트론과 비교해보면 아주 직관적입니다. 현재 G2G 바이오의 시가총액은 펩트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플랫폼의 잠재력 대비 완벽한 안전 마진이 확보된 아주 저렴한 구간이죠. 4분의 1이요. 확실히 저평가되어 보이네요. 더 흥미로운 건 최근 시장에 돌고 있는 대규모 자금 수열, 즉 투자 유치 소문입니다. 한국의 주사제 기업들이 빅파마와 라이선스 딜을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시나요? 글쎄요, 기술은 검증됐을 텐데 뭐가 문제죠? 바로 대량 생산 능력입니다. 빅파마들이 기술은 좋은데 우리가 전 세계에 뿌릴 엄청난 물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공장이나 수요를 맞출 수 있어? 하고 의구심을 갖는 거죠. 아, 캐파가 문제군요. 네. 그래서 대규모 자금이 수혈된다는 것은 곧 공장 증설, 즉 대량 생산 캐파를 확실히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 됩니다. 빅파마와의 본계약을 맺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셈이죠. 일라이 릴리에게 주도권을 뺏기며 분노하고 초조해진 노보 노디스크가 기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도 이들의 몸값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그 조급함이 G2G 바이오에게는 정말 황금아줄이 될 수 있겠네요. 이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심층 분석 자료를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만이라도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의 탐구, 그 마지막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 시대의 숨은 수혜주, 아이렌과 토모큐브입니다. 먼저 아이렌을 보죠. 차트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입니다. 진짜 살벌해요. 76달러에서 놀던 주가가 30달러 밑으로 속절없이 무너졌다가 최근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60달러를 가뿐히 돌파하더니 다시 긴 음봉을 맞고 주저앉았거든요. 아무리 펀더멘탈이 좋아도 이 정도의 극단적인 변동성이면 일반 투자자들은 이거 떨어지는 칼날 잡는 거 아닐까 두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주가가 30달러 선까지 빌렸던 가장 큰 이유는 아이렌의 기존 주력 사업이었던 비트코인 채굴량이 감소하면서 실적 쇼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과거의 숫자에 얽매여서 미래의 폭발적인 숫자를 놓치고 있습니다. 미래의 숫자라면 어떤 걸까요? 아이렌의 재무제표를 깊게 파보면 AI 데이터 센터 부문의 매출 비중이 전분기 대비 무려 3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체질 개선이 이미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팩트죠. 여기서 제가 아이렌의 비즈니스 모델을 성수동이나 도산대로의 건물주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청취자님, 강남 한복판에 최고급 그래픽 카드만 잔뜩 가져다 놓은 PC방이 있다고 쳐보죠.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손님이 와서 시간당 돈을 내지 않으면 결국 망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 임대, 즉 콜로케이션 방식이에요. 네, 단순 공간임대죠. 그런데 아이렌은 이런 단순 임대 방식을 거부하고 수익성이 훨씬 높은 클라우드 계약만을 고집하면서 콧대를 높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전기가 마르지 않고 콸콸 들어오는 초우량 건물을 아예 독점하고 있는 진짜 건물주라는 걸 스스로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통찰이십니다. 콜로케이션과 클라우드 계약의 마진율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현재 글로벌 AI 산업의 가장 큰 병목 현상은 GPU 칩셋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그 엄청난 칩들을 쉬지 않고 돌릴 전력망의 부재입니다. 아무리 좋은 서버가 산더미처럼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 그냥 고철덩어리에 불과하죠. 아이렌은 최근 오클라호마에서 1.6기가와트의 전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6기가와트요? 엄청난 규모네요. 네, 이로써 총 4.5기가와트라는 압도적인 전력 인프라를 거머쥐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업체라는 과거의 꼬리표에 가려져 주가가 출렁이고 있지만 이들은 AI 생태계의 가장 밑단에서 핵심 자원인 전기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진정한 인프라 포식자입니다. 위기가 아니라 엄청난 매수 기회로 봐야 합니다. 전기를 지배하는 자가 AI 시대를 지배한다. 지금의 변동성은 기업의 본질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시장의 인식 지연이 만들어낸 노이즈일 뿐이군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업은 토모큐브입니다. 최근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서 박응근 대표가 보여준 프레젠테이션이 진짜 큰 화제였죠. 리더십이 돋보인 자리였죠. 네, 국가 최고 권력자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본인들의 기술력과 비전을 그토록 논리정연하게 설파하는 엄청난 배짱을 보면서 야, 이 회사의 리더십 진짜 보통이 아니다.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리더의 담대한 철학과 배짱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최종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결국 차갑고 객관적인 숫자입니다. 토모큐브가 시장에 상장할 당시 IR 자력을 통해 내걸었던 굳은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약속이었죠? 바로 2026년 흑자 전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공시자료를 뜯어보면
무려 1년이나 앞당긴 2025년 4분기에 벌써 첫 분기 흑자를 달성해버렸습니다. 목표를 조기 달성한 엄청난 성과죠. 와, 바이오테크 기업이 스스로 내건 흑자 전환 목표를 오히려 조기 달성한다고요? 늘 임상 지연이나 자금 조달 이슈에 시달리는 업계 특성상 이거 정말 귀하고 엄청난 재무적 팩트 아닙니까? 대단히 이례적이면서도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시장과의 약속을 실력으로 그것도 앞당겨서 증명해냈다는 것은 토모큐브의 3D 세포 이미징 기술이 단순 연구실 수준을 넘어서 상업화의 궤도에 완벽하게 안착했음을 의미합니다. 상업화에 성공했다는 거군요. 네,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착시하게 실적을 찍어내며 우상향하는 이 모습은 최근 시장에서 신고가를 갱신하며 엄청나게 주목받고 있는 큐리옥스의 폭발적인 성장 초입 단계를 그대로 연상시킵니다. 자, 청취자님, 숨가쁘게 펀더멘털이 빛나는 우량 종목들의 기술적 해자와 숨겨진 모멘텀을 샅샅이 파헤쳐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앞서 분석한 수많은 데이터와 현재 시장의 수급 상황을 총망라해 대망의 3월의 유망주 탑4를 발표하겠습니다. 모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기대되네요. 먼저 4위입니다. 대형 악재가 원천 차단된 완벽한 스피드 플랫폼 프로티나, 그리고 앱클론, 알지노믹스입니다. 이어서 3위, 펩지론 대비 완벽한 안전 마진을 구축한 G2G 바이오, 올릭스, 그리고 AI 시대의 진정한 전력 건물주 아이렌이 차지했습니다. 훌륭한 라인업이네요. 자, 2위는요. 시장의 노이즈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본인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1위, 3월 장세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튀어오를 이 핵심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죄송하지만 이 1위 종목은 지금 방송에서 바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오, 숨겨두시는 건가요? 네, 지금 바로 휴대폰을 켜시고 010-2165-6100 다시 한번 정확하고 천천히 불러드릴게요. 010-2165-6100으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청취자님들께만 특별히 이 1위 종목의 이름을 조용히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에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차트가 무너진 종목들이 아니라 그 하락의 이면에 단단하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펀더멘털과 기술의 독점력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분석을 마치며 당신에게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지금 당신의 계좌에 파란불이 켜진 종목들, 과연 그 회사의 본질적인 기술력과 펀더멘털이 깨져버린 걸까요? 아니면 시장의 일시적인 오해와 극단적인 수급의 왜곡이 만들어낸 일생일대의 저가 매수 기회일까요? 오늘 밤 저희가 짚어드린 냉정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스캔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라는 껍질 속에 숨겨진 진짜 가치를 꿰뚫어보는 해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저의 심층 분석이 청취자님의 투자 여정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날카로운 통찰과 흥미로운 자료를 꽉꽉 채워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